자,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요. 그 사람의 몸이 이제 그 근육, 그 이 힘줄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데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합충을 보면은 해묘미 해가지고 목국이 들어와 있어요. 자, 목국이 들어와 있는데 천간에 목이 다 떠 있죠. 나중에 삼합을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이게 전부 목이에요. 목이 굉장히 태왕하죠. 그러면은 나무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경금 갖고 이 나무를 대적할 수가 없죠. 너무 왕한 거는 왕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금은 이 여자분을 극하고 들어가는 거, 집안에서 내가 여잔데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걸 우리가 사주상에서는 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을 극하는 거, 저건 상생이고 상극관계에 뭐라고 했어요?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이란 녀석이 을목, 나 83년 1월 24일 진시생을 극하고 들어가니까 가정에서 이 사람이 남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목이 이렇게 왕하니까 경금이 이 목을 대적할 수가 있나요? 그럼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자, 보세요. 이 금이 적당하게 목을 컨트롤하고 제압을 할 수 있으면은 부부가 오손도손 검은 머리 파뿌리 들어 살 수가 있는데 금이 이 왕한 목을 대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부간에 금이 가게 생긴 거죠. 아하, 요 부부는 이혼수가 들어오는구나 아니면 사별수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자, 어느 시점에 들어오냐? 화가 들어오는 시점에 탈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하도 목이 왕해서 금이 금극목을 했는데 금이 목을 감당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운을 빼주는 수밖에 없죠. 목의 기운을 빼주려면 뭐를 빼줘야 돼요? 장작을 뽀개가지고 뭐예요? 아궁이 속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용신이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들어올 적에 34세부터 38세까지는 이 남편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겠구나. 뭔가가 겉으로는 우리 조미건 씨 보고 뭐 부부 사이는 괜찮아 하지만은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찌그렁찌그렁 다툼이 굉장히 많겠구나. 다툼이 있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별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아직 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깊게 안 했으니까 판단 내리기가 힘드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적에는 여하튼 부부연은 금이 가 있다. 다만 못 살아면 뭐 이혼하면 좋은데 사별까지 가면 곤란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주라는 거는 타고난 천명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맞추는 건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못 맞추는 거지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이 본다면 정확하게 답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목의 기운은 봄에 가장 왕하죠. 춘에 가장 왕성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봄, 이건 여름, 요건 사계라고 해가지고 진, 미, 술, 축 해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을이에요. 가을. 요거는 겨울. 예. 그래서 목이라는 녀석은 봄에 가장 왕하다.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봄에 나무가 아주 잎사귀도 그냥 많이 피우던 녀석이 여름에 가면은 뭐예요? 화기에 수분이 뺏기니까 시들시들해지죠. 그거를 우리는 휴라고 그래요. 휴. 이제 쉬고 있다. 휴다. 자, 토로 가면 어떻게 돼요? 토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게 흙이에요. 이게 토인데 땅 속에 있는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렇게 땅거죽을 뚫고 나오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고 감나무가 되고 배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땅 속에 있는 씨앗이 땅거죽을 뚫고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요거는 목이고 땅은 토죠. 그래서 목이 극한다. 토를 극한다. 극해서 목이란 녀석이 토를 이기고 극할 수 있기 때문에 땅거죽을 뚫고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목하고 토하고 진미술적은 토니까 비교했을 적에는 목극토 해가지고 나무란 녀석이 흙을 이겨서 땅거죽을 힘들게 뚫고 나오지만은 정작 목이란 녀석은 땅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는 거를 우리가 수라는 표현을 써요. 수. 갇힌다. 갇힐 수자. 자, 나무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물으면 잎새가 다 떨어지죠. 열매도 다 떨어지고. 그렇죠? 가지도 다 떨어지고. 그럼 왜 그러냐? 가을은 금의 기운에 금극목 해가지고 목을 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가 되는 거예요. 사. 자, 근데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겉으로는 못 느끼지만은 나뭇가지 꺾어보면 어떻게 돼요? 한여사? 나뭇가지 꺾이면 어떻게 돼? 예. 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물이 많다는 거는 가을에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이제 물의 성분이 전부 땅속으로 이제 저장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봄에 잎사귀하고 꽃을 피우게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이 되는 거예요. 상. 요 개념을 여러분들은 왕상효수사다 이렇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릴 때가 있어요. 요거를 왕상효수사라고 해요. 옛날 분들이. 왕상효수사다. 어떤 상? 서로 상자. 요 상이라는 것은 재상할 적에 상자도 되고 상대편 할 적에 생자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상이라는 거는 버금간다. 힘의 비중이 비슷하다 하는 개념에 또 상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러니까 왕하는 거를 생해주는 거 상. 왕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 여름에 그거는 휴가 되는 거고 또 토에는 내가 목극토가 되지만 나는 땅속에 갇히게 돼서 이거는 갇힐 숫자를 쓰는 거고 가을이 되면은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나는 죽게 되는 거고 겨울이 되면은 뿌리에 있는 수분이 다시 나무를 생해주게 되죠. 그래서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왕상효수사는 또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왕상효수사가 명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설명 갖고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곡직이다, 염상이다, 가색이다, 정역이다, 윤학격이다. 그 다음에 오곡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오장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인체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왕상효수사,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가 연주라고 하죠. 연주, 기둥주자. 그 다음에 월주, 월의 기둥. 요거는 일의 기둥. 요거는 시의 기둥. 예. 이 명리 공부를 오래 하면 사람의 건강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사람의 인체의 건강 연관시켜서 어떻게 이제 분류를 배속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이론이 분분해요. 이론이 분분한데, 근대에 이제 역술의 대가들이 주장하기를 요 일주는 나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머리, 두뇌.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가슴 부분. 요거는 우리가 전부 다 일주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월주는 월이 있는 다음에 일이 있는 거죠. 머리, 두뇌, 가슴을 전부 다 뭐예요? 지탱해주고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척추로 봐요. 척추.
척추. 그 다음에 신경계통. 그 다음에 혈관계통. 요거는 월주가 본다. 요건 근대 이론이 지금 이렇게 정립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우리 몸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발하고 손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발하고 손을 여기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시주라는 거는, 시간지는 일이 생해주는 거죠. 근묘화실에서는 이게 열매가 되고, 일주는 꽃이 되고, 그죠? 요거는 싹이 되고, 요거는 뿌리가 되죠. 그래서 근묘화실이다. 화실이다. 그럼 요 시주라는 거는 뭐냐? 내가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간이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부분. 그럼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오감이 있죠.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있죠. 자,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충을 맞아가지고 사고가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을 많이 다치느냐.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유독 다리를 많이 다치는 녀석이 있고, 유독 머리를 많이 다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거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연주라는 건 손발이니까 만약에 연지하고 일지가 충을 때린다면 손발을 많이 다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지하고 시지가 충을 때린다 하면은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지하고 일지가 충을 때린다면 척추, 신경계통, 혈관계통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가 현찮아서 추나법인가 하는 사람들, 허리를 크게 다쳐서 철심을 박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월지하고 일지가 대체로 충살이 많이 나요. 여기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명리학문이 깊어지면은 건강 문제, 체질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대목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꼭 적어두세요. 모르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 가셔도 돼요. 모카토홈스의 개념상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책에는 더 많은 게 있지만은 그렇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하나 더 논한다면은 봄은 푸른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적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토는 황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금은 백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흑색을 띠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오행의 이치는 세세하게 책에는 세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명리를 풀어가면서 써먹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행이 목화토음도 음양으로 구별되어 있죠. 음과 양의 목이 음양이 있는데 음양의 성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그 수업을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2분 쉬었다.